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서 접근 제어자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답답했었고, 그리고 뒤에 배울 거다 제가 이 얘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네, 이 과정을 이제 학습한 이후에는 접근 제어자를 적극 활용하여 소스 코드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모든 클래스나 메서드 그리고 변수에 꼭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퍼블릭과 디폴트 정도만 가볍게 설명을 하고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고, 중간중간에 제가 뭐 프리베이트 써보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한 접근 제어자에 어떤 게 있는지 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퍼블릭이 있어요. 퍼블릭은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접근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드가 있어요. 프로텍트는 같은 패키지 객체에 상속 관계에 있는 것까지 객체가 접근이 허용이 됩니다. 참고로 그렇고요. 가끔 소스 코드를 보다 보면은 프로텍티드로 된 게 제법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클래스 내 클래스를 만들 때 17번 같은 경우가 그랬죠. 이렇게 만들잖아요. 앞에 없어요. 이 없는 거는 이 클래스 내에서 이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허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는 앞에 안 쓴 게 디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프라이빗이 있어요. 프라이빗은 정말 많이 써요. 그것도 정말로 어떤 이 클래스 내에 이 멤버 필드들을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을 정말 많이 씁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이에요. 이거 두 개를 많이 쓰고, 클래스 내에 또 이렇게 클래스를 따로 적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접근 제어자가 다 디폴트예요. 다 디폴트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퍼블릭,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만들어졌었는데 다 퍼블릭입니다.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샘플 19입니다. 19. 클래스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앞에 접근 제어자를 생략을 하게 되면 디폴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자, 무엇을 할 거냐면은 지갑에 돈이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는데 물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것에 관련된 코딩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갑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돈이 있겠죠. my money라고 해서 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money는, 자, 생성자를 생성을 시킬게요. 자, 생성자 이렇게. 자, 생성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를 갖고 있다, 이거를 구현을 할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자, 먼저 내 지갑에 10,000원이 있어. 10,000원. 자, 그리고 2,000원짜리 물품을 구매했으며 세금을 10%를 더해서 2,000원짜리를 구매를 했으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2,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2,200원을 지불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내 지갑에 남은 돈을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할 때, 자, 먼저 내 지갑에 10,000원이 있다. 자, 내 돈이 얼마 있다.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지갑에, 자, 요렇게. my wallet. 여기에, 자, 10,000원. 콤마를 넣는 거 아니죠. 아하. 네, 10,000원. 자, 10,000원을 처음에, 초기 값으로 생성을 할 겁니다. 10,000원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물품을 구매를 해서 10%를 더해서 2,200원을 이제 지불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내 돈에서 그걸 빼면 되잖아. 빼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 마이 월렛에서 마이 월렛에 마이 머니, 마이 머니에서 마이 머니는 마이 머니에서 빼면 되지. 아이고, 마이너스 이퀄 해서 얼마야? 2200을 빼면 되죠. 네, 2200을 이렇게 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은 내 지갑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메소드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얼마가 있냐, SYSO, 여기서 남은 돈 이렇게 해서 이 클래스, 자, 이게 월렛의 멤버 필드죠. 디스를 쓸 수 있다라고 배웠었죠. 자, 이 클래스의 디스의 멤버 변수인 my money,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메서드에 똑같은 이름이 뭐 있을 때는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서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없으니까 당연히 얘기했구나 하고 찾아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 지갑을 확인을 할 거예요. 어떻게?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김에 자동으로 계산하는 메소드를 만들게요. 이렇게 해야겠죠. pay라고 할게요. pay라고 했을 때 인자로 이게 얼마냐 이거죠. 얼마냐. 자, pay money. 자, 금액을 구매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금까지 계산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my money에 마이너스 이퀄 곱하기 1.1 이러면 이 금액에 1%를 더 곱해서 빼게 되겠죠. 이렇게 할 때는 자, 여기 괄호를 넣어 주고요. 그리고 얘는 정수야, 정수, 인트. 얘는 실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형 변환을 해줘야겠죠. 형 변환을 여기에다가 인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엄연히 이렇게 제가 계산하는 로직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실제 저는 저 메서드를 쓰지 않고 제가 직접 금액이 얼마 있는데 그 금액에서 금액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세금이 10% 더해서 2200원인데 내가 2300원이라고 해도 2300원 빠져요. 잘못 계산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7800원 정확해요. 직접 내 금액이 얼마 있는지 그냥 내 마음대로 꺼내 쓰는 거야.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뺐는지 확인 없이 그냥 내가 실수로 오타를 넣으면 오타 난 대로 그대로 값이 빠집니다. 참고로 세금을 깜빡하고 원가가 구매 원가가 뭐 2,000원이야. 딱 2,000원 적었어.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게 된 거죠.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그냥 8,000원이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처리되는 값은 맞아요. 그쵸?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지불 금액이 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갑에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이 my money 이 정보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뭐 입력한 대로 다 직접 접근해서 마음대로 통제를 하는 거야.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사실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게 하려면은 얘를 쓰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얘 쓰면 되잖아. 그런데 얘를 쓰면 되는데 얘도 접근이 되잖아. 얘도. 이게 접근을 안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쓰는 게 접근 제어자예요. 접근 제어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접근 제어자를 이용해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접근 제어자를 통해서 접근을 못하게.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빗. 자,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허용된다 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얘는 직접 접근을 했는데 더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접근할 수 없고, 얘를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죠. 얘가 현재 이 메서드들밖에 없죠. 메서드나 이 생성자나 메서드만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이 퍼블릭 메서드를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금액을 계산하는 게 페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쓰지 말고 컨트롤 슬래시 이걸 쓰지 말고 이 시스템에 맞게, 이 지갑의 시스템에 맞게 페이 메서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생성된 메서드가 있죠. 인스턴스가 있죠. 이 인스턴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pay. 자, 얼마야? 2,000원. 원가만 적게 되어 있어요. 원가. 계산하는 원가. 세금은 자동으로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7,800원이다 라는 결과를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1,000원. 자, 로직이 뭔가가 잘못됐어. 그죠? 10,000원이 들어갔는데 마이머니에서 뺐으니 그렇지, 원가 1%, 10,000원에서 1%니까 이러니까 잘못됐죠. 페이머니였죠. 페이머니. 자, 제가 잠깐 잘못 입력을 했어요. 페이머니에요. 페이머니. 자,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7,800원이 남게 되죠. 네. 자, 이젠 어떠한 금액을 구입을 하게 돼도 이제 그거에 맞게 처리가 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로직을 이제 페이에서 남은 돈이 이 남은 돈보다 지불해야 될 금액, 그러니까 지불해야 될 금액 더하기 세금, 이 경우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 하면은 완벽한 계산이 되겠죠. 뭐 신용카드도 넣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의 내용을 숨겨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다른 객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이런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을 캡슐화라고 해요. 이 캡슐 안에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이런 메서드들을 통해서 어떠한 처리가 되는 거죠. 밖에서는 이 내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 보여줄 때 여기서 뻥튀기해서 보여줄 수도 있죠. 페이에서.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 시스템 상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캡슐화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한다든가 뭐 값을 조작을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멤버 필드는 은닉을 한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는 이런 방법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 안에 쌓여 있으니까 얘를 바로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 캡슐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또 시스템에서 어떻게 자동으로 코딩을 자동으로 해주는지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앞전에 사용을 했었어요. 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